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한 지 1년 만에 15건을 낙찰받고 거기에서 수익까지 실현시킨 우리 게스트분을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이에요. 이제 앞자리가 곧 바뀌었습니다. 이런 30대 분이 소액의 종잣돈으로 15건을 낙찰받고 수익까지 연결시킨 그런 노하우를 오늘 전체적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멀리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올라온 30살 청년입니다. 예, 경매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대장TV에서 운 좋게 인터뷰 제안해 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훅 들어가면 지금이 30대 이제 막 딱 30 되신 분이거든요. 이게 그럼 경매 공부를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공부는 이제 19년도 3년 전에 3년 전에. 예,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입찰하는 거는 이제 20년도에 예, 했었습니다. 보통 20대 분들은 경매를 해야겠다. 네. 부동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시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내 나이에 즐길 수 있는 걸 먼저 합니다. 뭐 친구들이 차를 샀으면 차를 사려고 노력할 것이고, 아니면 놀러 간다면 놀러 가는 거, 혹은 뭐 또 여자친구를 만날 거면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중점을 두겠죠. 예. 근데 그때부터 경매 공부를 하셨어요. 예. 사건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될 거면 뭔가 부모님이 뭐 부동산을 좀 잘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어렵게 살았거나 뭐 이런 현실감을 좀 만나서 180도로 이렇게 좀 경매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요? 이제 제가 원래 휴학을 하고 세계 여행 가려고 그 모델하우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분양 그 하시는 거 그거에 잠깐 이제 아파트 분양하는 거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면서 그러면 나도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고, 그 일을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학교 휴학을 끝나고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 운 좋게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때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금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카페에는 매일 들락날락 거렸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게 알고 싶어서. 근데 그러다가 저보다 2살 어린 친구가 그 부동산 카페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직장인 연봉 이상 수익을 냈다라고 그 글을 올린 시리즈가 있어서 그걸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경매는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 시발점 자체가 시작점 자체가 부동산이 움직이는 곳에서 일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은 낙찰은 처음 번에 받았던 낙찰은 뭐였어요? 그 경남 김해에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아파트. 네. 그게 이제 뭐 권리 분석 필요 없고 명도 난이도도 되게 낮은 일반적인 물건이었는데 시세보다 2,500 정도 싸게 제가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권리 분석이라는 거를 혼자 독학으로 한다 보면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 말소기 준 권리 소멸하는 거 알고 뭐 대항력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무섭잖아요. 설마 뭐가 하나 있지 않을까? 설마 뭐가 하나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이게 조언을 받으면 마음이 안심이면 되지만 내가 독학으로 혼자 하다 보면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제가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좀 겁도 더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막 하나를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고 원래 실행력이나 이런 거를 좀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나가 무서워서 뭐가 안 돼서 못 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야, 실행력. 최고입니다. 근데 어차피 철저하게 권리 분석 하셨겠죠? 예, 맞습니다. 여러 번 시뮬레이션 그리고 다시 한번 매각물고 명세서도 보고 소멸 권리 보고 다 체크하셨으니까 거기다가 실행력을 얹혀서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15건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최초의 종잣돈은 얼마 정도로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그 회사 퇴직하기 전에 신용대출을 4천만 원을 받고 나왔거든요. 대출을? 네. 그래서 그때는 그리고 2년 전이니까 조금 더 대출이 조금 더 잘 나올 때라서 거의 4천만 원을 받고 종잣돈은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6천만 원이 있었는데 첫 물건에는 근데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실제로 대출금에서 다 해결이 돼서 제 종잣돈은 0원 들어간 상황이라고 예. 그러면 그 아파트가 비조정 지역 내에 있었고 네. 그리고 낙찰받고 레버리지를 한 80% 정도 받았고 네. 담보대출을 네. 거기에다가 내 종잣돈을 넣어서 매입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단기 매도가 가능한 시점이라서 세금이 지금은 이제 1년 이내 팔면 77%를 내지만 그때는 44%라서 그리고 제가 한번 경험해보자라는 게 좀 더 컸어서 아까 시세보다 2,500만 원 정도 제가 싸게 그렇죠. 낙찰받았다고 얘기 드렸는데 네. 그렇게 해도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서 그러면은 단기로 매도했을 때 수익률이 저희가 3천만 원 넣고 1,000만 원 이상 내니까 30% 이상이면 괜찮다고 판단해서 단기 매도를 진행했었습니다. 아, 단기 당시, 매도로? 예. 그래서 거의 그때 잔금 치고 2달 안에 다시 계약을 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잔금은 예. 치고요? 예. 그렇게 매도를 하면서 바로 대출금 상환하고 수익도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자존감도 이렇게 올라가고. 아, 예, 맞습니다. 야, 이거 되는구나. 예, 책에서 보던 거 그대로 하니까 아 진짜 되는구나 하고 수익도 나는구나 하는 걸 실제로 느끼니까 그때부터 더 자신감이 생겨서 더 입찰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야, 그렇게 해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자, 두 번째 물건은 또 뭐였어요? 그것도 아파트인가요? 예,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15건의 부동산 낙찰 중에 네. 이 부동산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아파트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가 80%.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요? 이제 공장이나 이런 오, 비주거용 공장. 물건입니다. 예.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공장을 예. 이제 30 됐는데 공장을 낙찰받고 그것도 2개나 대단하시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부부게이트님 비조정 지역을 낙찰받고 레버리지 받은 다음에 단기 매도가 보통 목표였나요? 네, 그게 1차 목표였고 본격적으로 입찰하고 낙찰받고 한 3, 4개월 지날 시점쯤에 네. 가격이 2020년 연말쯤에 가격이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다 오르다 보니까 맞아요. 그때 오른 시점에 낙찰받은 것들은 가격이 괜찮게 올랐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면은 전세나 월세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예. 그럼 명의는 다 개인으로 하신 거예요? 네, 전부 다 개인으로 했고 제 걸로 또 뭐 두 개까지가 거의 최대였고 그죠. 나머지는 이제 지인분들이나 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분들하고 공동 투자를 좀 제안을 해서 네, 그분들하고 같이 제가 직접 PPT 같은 거 만들어서 약간 영업하듯이 그분들하고 이게 꼭 수익이 되니까 같이 좀 투자를 하자 명의랑 이런 거 투자금 좀 같이 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경이력이 진짜 힘든데 보통은 이제 법인을 내서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법인에 이제 단기 세율은 법인이 좀 더 나으니까. 예. 근데 법인을 안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그 개인으로 먼저 돌려보자 하고 난 다음에 법인이 이제 안 그래도 고정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니까 그렇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아마 제 기억에 법인 그 세율이 아마 올라가고 취득세나 이런 게 올라갔었던 시기여서 맞아요. 아마 주거용으로 못하고 비주거용으로 이제 제가 전략을 바꿔서 이제 진행했었던 거예요. 그럼 명의를 이렇게 써보면서 15건 낙찰되고 거의 한 50%에서 60%는 단기 매도 계속.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엔 전세를 구성하면 풀피로 하셨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거의 다 풀피였습니다. 지금 거의 풀피가 최대는 1억까지 생긴 물건도 있습니다. 오, 아파트가요? 예, 그러니까 가격은 안전마진은 이미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전세가랑 매매가가 그래서 1억을 지금 공짜로 이용을 하면서 가격은 이제 1억 5천 2억 안전마진 생긴 물건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낙찰을 1억대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전세를 8천이든 7천이든 맞췄을 거고 한 2, 3천이 묶였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계약 만기께 한 2년 뭐 3년 나간다고 할 때 보니까 전세값이 2억으로 뜬 거야. 그러니까 다시 2억으로 맞추면 1억이 회수가 되는. 그리고 1억으로 또 사고. 예. 계속 사고. 가짜 돈, 화폐를 모으는 데 집중하신 게 아니라 자본소득, 부동산을 모으는 데 집중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올라가고 상승장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 구성을 통해 보유, 그리고
뭐 큰 호재가 없고 향후 미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동산들은 안전마진 먹은 상태에서 단기 매도. 예, 맞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거 할 때 결국에는 저는 아파트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경매라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지역 분석을 제일 첫 번째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급인데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이 지역이 2년 뒤에 안전하게 내가 엑시트하고 갈 수 있는 지역들만 선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지면 더 좋고 고마운 거고, 그게 아닌 물건들은 이제 빨리 매도를 해서 예,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예. 자, 그럼 여기서 지역 분석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크게 따지면은 호재와 그리고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보는데 네.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제일 비중 있게 보는 거는 어쨌든 저는 수요와 공급인데 그 중에서 좀 더 지방의 경우에는 네.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나 인허가 물량 등을 따져서 안정적으로 2년까지는 내가 투자할 때 보통 월세나 전월세 주면 2년 정도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그 기간 뒤에도 과연 안전하게 내가 엑시시 가능한 지역으로 따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파트가 우리 투자의 80%인데 예. 그러면 뭐 좀 최대한 수익이 나올 것 같은 아파트 예. 아니면 이 아파트를 선정할 때 이거는 좀 조심해라 혹은 요거를 눈여겨봐라 경매 물건을 볼 때 네. 요런 깨알 같은 팁이 있나요? 네. 어쨌든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단기 매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2년 뒤까지의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거를 꼭 한번 체크를 더 하시고 지금 상승장에 있는 아파트들이 좋다고 경매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2년 뒤에 과연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 어느 동이 좀 좋다, 어느 층이 좋다, 어떤 입지가 좋다, 세대수는 얼마를 보유해라,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네. 뭐 저층 1, 2층 이런 것보다는 중층 이상으로 가고 뭐 향도 아시다시피 뭐 남향을 무조건 낀 걸로 가고 컨디션 뭐 예를 들어 북향을 끼고 있다든지 저층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분위기가 좋을 땐 괜찮지만 나중에 혹시나 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또 나중에 나올 때 팔 때는 애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일 비싼 평당가가 비싼 이유가 그쪽으로 인프라가 쏠려 있어요. 역도 가깝고 공원도 가깝고요. 관공서도 최대한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하방 경직이 높습니다. 왜? 최대한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는 선이 좀 최대한 적어요. 그리고 향후 우상향도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돈에서 내에서 최대한 1군지를 사게끔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안 되면 2군지로 진입을 하더라도 최대한 2군지 안에서들도 로얄동, 대장으로 불리는 것들을 선별해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리 너무 잘해주시네요. 아닙니다. 제가 말이 이상하게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라. 네. 공장을 하셨다는데 공장은 어떻게 투자를 하셨나요? 일단 경매 중에서는 싸게 낙찰받을 수 있으려면 어쨌든 경쟁자가 적어야 되는데 그렇죠. 공장 투자라는 것 자체를 일반인들이 잘 생각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물건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진입장벽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제가 깨고 투자를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더 큰 안전마진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장 투자를 결심을 하게 됐고 다 공장 부동산 다니면서 소장님들한테 얘기 듣고 그거 제가 따로 정리해서 공장 컨디션이 이렇게 돼야 팔리구나, 이렇게 돼야 이 정도 평당가가 형성하구나 지역마다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장 투자했던 거 이거는 낙찰가가 얼마 정도 돼요? 8억 2,519만 9천 원입니다. 1,000원 단위까지 왜 그렇게 얘기 드리냐면 네네. 차순위가 8억 2,500이었거든요. 8억 2,500. 제가 맨날 항상 19만 9,990원을 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낙찰을 제가 받을 수 있어서. 그러면 낙찰가가 8억 2,519만 9,900. 그리고 차순위가 8억 2,500입니다. 신이네 이거. 오. 그러면 이 공장을 입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 앞에 받았던 공장이랑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받은 공장이 9월 달에 잔금을 쳤는데 이 공장을 제가 12월 말에 잔금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3개월 전에 이 주변 시세랑 평당가를 제가 좀 알고 있어서 근데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온 거를 그래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경매로 바로 낙찰받았습니다. 예. 공장은 임대차 관계가 있었나요? 그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나가신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조금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대장팀 대표님 그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세요? 그럼 낙찰받고 뭐 좀 수리를 좀 많이 했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만
저희가 원래 목재하던 회사라서 아. 그 톱밥이나 이런 게 엄청 많아서 그거 청소만 조금 했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 15건의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15건이요. 네. 15건에서 기대 수익은 한 5억 정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15건에서 예. 5억. 근데 이게 1년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예. 박수.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하셔야죠. 우리 시청자분 한테 시청자분들도 지금 다 박수 치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유튜브 영상들 보면 다들 이런 소리들 많이 하세요. 아니 그 소액 경매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 뭐에다 쓰냐, 부자 안 된다. 특수 물건을 공략해서 1억, 2억씩 벌어야 부자 되는 거 아니겠냐. 정말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잘못된 상식이죠. 나무를 심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숲이 돼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심지 않고 있고, 만약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맨날 가갖고 나무 몇 센치 자랐나 재고 있고, 이게 아닌 것 같아 모종 빼갖고 다른 모종 심고, 이러니까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부비게이터님처럼 심고 수익을 얻고 또 심고 또 수익을 얻다 보면 당연히 내가 심던 그 자리는 내 투자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숲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돈 버는 기술력을 가지고 평생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는 힘과 기술력을 얻게 되죠. 그로 인해 내 가족들도, 내 아이들도, 내 자식들도 그 기술력을 전수받아 부가 대대로 내려가는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부비게이터님도 지금 유튜브를 막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밑에다가 유튜브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가셔서 부비게이터님의 노하우랑 이런 것들을 쏙쏙 빼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막 30대가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용기 있는 말씀이나 혹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TV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뭐 저도 이제 2년 전까지만 해도 경매를 하지도 못하고 뭐 알지도 못했는데 결국에는 책이랑 이런 유튜브나 강의 같은 것들을 보면서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 경매에서는 수익을 조금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뭐 이렇게 잘 하시는 그 대표님이나 또 수익 계속 내는 분들 보면서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분들이 했던 거 하라고 하시는 것만 따라가도 사실은 저는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기나 방향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알려주시는 이런 노하우나 이런 걸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투자를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이 무서운 거니까 한번 하고 나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한번 하나 하다 보면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쌓이니까 꼭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투자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말씀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경매라고 하면 두렵고 무섭고 낙찰받으면 안 팔리면 어떡하나, 임차인이 안 구성되면 어떡하나, 심지어 채무자의 빚이 나한테 인수되면 어떡하나, 이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 때문에 첫 발을 내딛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부비게이터님이 말씀 주셨죠. 한번 해봐라. 별거 아니다. 전혀 어렵지 않다. 그 한 번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사이클을 운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작지만 나 혼자서 단돈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우리 부비게이터님도 첫 사이클 때 1,000에서 2,000 정도의 수익이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한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걸음을 우리 부비게이터님과 제가 같이 동행하면서 많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